안녕하세요. 기업 분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기분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 중 하나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단순한 탄산음료 브랜드가 아니라 강력한 마케팅과 비즈니스 전략을 통해 성공한 글로벌 기업인데, 오늘은 코카콜라의 성공 요인과 기업 전략,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첫 시작은 코카콜라의 탄생입니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존 펜버튼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그는 원래 의사였으며 양리학과 화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펜버튼은 처음으로 코카콜라의 원형이 되는 음료를 개발했습니다. 당시 이 음료는 약물과 기분을 진정시키는 성분을 결합한 음료였으며 원래 두통 완화와 활력 증진을 위한 약용 음료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공식적인 코카콜라는 설탕, 카라멜, 코카인, 그리고 콜라 잎추출물 등을 결합한 음료였으며 처음에는 약국에서 의약품으로 판매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적인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펜버튼은 음료의 공식 특허를 판매하고 주식도 분배하면서 사업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게 됩니다. 그 후 아사 그랜트 캔들러가 이 음료를 상업화하여 독특한 손글씨 로고를 만들어 상업화에 성공하며 세계적인 음료 브랜드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1890년대 이후 아사 캔들러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고 무료 쉬운 행사와 병, 제품, 유통 전략을 통해 빠르게 대중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현재 코카콜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음료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코카콜라 창업자 펜버튼은 코카콜라의 성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의 발견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코카콜라는 오늘날까지도 그를 기리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브랜드 힘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코카콜라는 초창기부터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광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갔습니다. 1930년대 산타클로스 광고와 이드 라이크 투 바이 더 월드 어 코크 광고는 세계적인 공감을 얻었으며 감성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스포츠 마케팅에도 집중하여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서 스폰서 역할을 수행하며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시켰어요. 그리고 지역별 특색에 맞춘 광고 캠페인을 펼쳐 각국 소비자와 감성적으로 소통하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답니다. 2011년 호주에서 시작된 쉐어 코크 캠페인은 코카콜라 병에 소비자들이 흔히 접하는 이름을 인쇄하여 판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캠페인은 매우 성공적이어서 이후 여러 국가로 확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나 친구의 이름이 적힌 코카콜라 병을 찾아 공유하며 즐기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코카콜라의 유명한 광고인 산타클로스와 함께하는 캠페인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방영되는 크리스마스 광고는 지역마다 약간씩 다르게 진행되지만 산타클로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크리스마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테마를 유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카콜라의 글로벌 확장에 대해 알아볼까요? 코카콜라의 글로벌 확장은 제2차 세계대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전쟁 동안 코카콜라는 군인들에게 단순히 음료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전쟁 중에도 군인들에게 익숙한 음료를 제공하기 위해 코카콜라를 지원했으며 미군이 주둔한 곳마다 코카콜라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새로 설립된 공장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생산을 이어가며 이는 해외 시장 개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도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코카콜라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던 계기는 어떨까요? 펩시와의 전쟁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카콜라가 더 성장할 수 있던 계기는 가장 강력한 경쟁사의 등장 펩시입니다. 1980년대 펩시는 펩시 챌린지라는 블라인드 테스트 광고를 통해 코카콜라보다 맛이 낫다는 인식을 심어주려 했고, 이에 코카콜라는 뉴 코크라는 새로운 레시피를 출시했으나 소비자들의 반발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조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코카콜라는 다시 클래식 레시피로 돌아가며 더욱 강한 브랜드로 거듭났어요. 이 계기로 인해 펩시파와 코카콜라파가 나뉘게 되죠. 또 하나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입니다. 코카콜라는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 지속적인 혁신을 시도해왔습니다. 코카콜라는 건강 트렌드에 맞춰 설탕 함량을 줄인 제로 콜라를 출시했죠. 다양한 맛과 저칼로리 버전을 개발해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습니다. 코카콜라 제로라는 제품을 2005년에 출시하며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고, 이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카콜라 제로는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인 아스파탐과 아세설팜 K를 사용하여 칼로리를 0으로 만들었고, 일반 코카콜라의 맛과 비슷한 맛을 구현하려 했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의 최초 발명자는 코카콜라가 아니었지만
코카콜라는 제로 칼로리 음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친환경 경영을 강화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100% 재활용 가능한 패키징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코카콜라의 기업 분석 및 성공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강력한 유통망과 브랜드 파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어요. 재무적으로도 꾸준한 매출과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음료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건 당연하죠. 미국 시장에서는 2023년 기준으로 코카콜라의 탄산음료 점유율이 약 19.2%로 펩시콜라와 닥터페퍼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음료 시장 전체에서 코카콜라의 정확한 점유율은 확인하기 어렵지만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는 등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성공 사례 중 하나는 코카콜라 프리스타일 머신인데요. 이 자판기는 소비자가 다양한 맛을 직접 선택하고 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경험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또한 디지털 마케팅과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전략을 도입하여 효과적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코카콜라의 현재와 미래는 어떨까요? 코카콜라는 AI 기술을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과 같은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자체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는 등 독점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코카콜라는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마케팅 캠페인을 통해 소비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크리에이트 리얼 매직 캠페인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팬들이 12만 점 이상의 예술 작품을 생성하도록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며 친환경 패키징, 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2030년까지 모든 제품 패키징을 100% 재활용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과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용기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월드 위드아웃 웨이스트 캠페인을 통해 사용된 병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물 사용량 절감 및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 브랜드를 넘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자리 잡으며 소비자와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카콜라는 단순한 탄산음료 브랜드가 아니라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혁신을 선보이고 브랜드를 유지할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기업 분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